1번 들었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바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풀이할 문제가 꽤나 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일 시험지부터 볼게요. 알겠죠? 금요일날 본 그 기말고사 범위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지 꺼내보세요. 시험지부터 봅시다. 혹시 없는 사람 있나요? 9일 거? 다 있어요? 꺼내요. 수요일 올 때는요, 금요일 거랑 월요일 거 다 챙겨서 가지고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프린트 교재랑. 9일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풀이가 꼭 필요한 문제가 사실 별로 안 보이긴 한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건 좀 풀어주면 좋겠다. 없나요? 네, 체크 한번 해봐. 쌤 생각에는 10번이나 14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쵸? 두 문제 정도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앞에 거 보였나? 6번도 잠깐 얘기할게, 6번. 선생님의 이 풀이가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그쵸? 그 시험 때문에 할 게 많을 거니까. 일단 6번 같은 거를 혹시라도 틀린 친구들은 이거는 이제 함수 개형에서 뭘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냥 판단해서 식으로 미는 게 빨라요. 알겠죠? 식으로 민다라는 건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가 어신데 빨리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부등식을 다룰 때 필요한 것들을 체크해보면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양수일 것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식이 아마도 이제 a배 x-1, x 플러스 3으로 이루어진 식이 아닐까요? 그죠? 뭐 근과 대수로 정리도 가능하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일 거니까 전개해서 비교하면 b는 2a, c는 마이너스 3a 이렇게 잡고 밑에 식에 다 대입해서 a를 약분해서 a를 약분하면 a의 부호를 잡은 이유가 그것 때문일 거예요. 부등은 안 바뀔 거니까 그걸로 그냥 2차 부등식을 새로 푸는 게 제일 좀 현명하고 빠른 진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뭔가 함수 해석보다는 빨리 식 만들어서 밀고 한 문제로 쭉 그냥 알겠죠? 그게 더 낫겠다. a의 부호 잘 잡으시고 알겠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혹시 다른 뭐 질의응답이 필요한 문제 있으면 얘기하시면 좀 풀어드릴게요. 10번은 풀어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요 문제도 사실 이제 부등식 영역에서는 잘 나오는 이제 소재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뭐 1박 2일의 진로 캠프에서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11명이 남고 5명씩 배정하면 빈방 없이 마지막 한 방에는 에만 4명 이해가 배정될 때 방의 개수의 최대값 이게 방의 개수를 일단 x로 두고 그죠? 문제 들어야 되겠죠? 보통 이런 류의 문제는요 종종 이제 이 기출 테스트 풀다 보면 나올 텐데 이게 학생 수를 기준해서 식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총 학생 수죠. 총 학생 수. 얘로 식을 세워라. 이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 식을 세워보면 봐봐.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11명이 남잖아. 네. 그러면 총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4x 플러스 11. 요거는 총 학생 수. 그죠? 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얘기한 걸로 부등식을 짜야 되는데 그 다음 뭐라 했냐면 5명씩 배정을 하면 5명씩 가면 마지막 한 방에 4명 이하가 있대요. 그죠? 그럼 잠깐만 정리해보면 봐봐. 총 학생 수는 5명씩 배정하면 방이 한 개 남는 거잖아 지금 일단. 그쵸? 그럼 꽉 찬 방이 몇 개인 거야? 꽉 찬 방이 몇 개 있을까요? x-1개가 있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x-1개의 방은 5명씩 들어갔을 것이고 됐어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한 개가 얘가 뭐라 했냐면 4명 이하니까 그 말은 잠깐만요. 마지막 한 방에만 4명 이하가 배정된다 그랬는데 이거 4명 이하라는 건 배정이 0명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나는 고민이 좀 들긴 하네요. 여기가 0명인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마지막 방에 빵명인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내면 안 돼요. 뭐 최대값에 영향 안 줄 수도 있는데 0명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얘가 이제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학생 수가 이렇게 되겠죠? 요 안까지 다 차고 마지막 방에 빵명 들어간 게 총 학생 수의 최소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x-1하고 마지막 방에 4명이 들어간 게 최대가 되겠죠. 이랬으니까 부등식 요렇게 짜는 거겠죠? 이 뒤쪽 줄이 부등식 줄이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확실한 인원수 체크해 놓고
마지막 방이 0명부터 4명까지 가능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푸시면 요거를 푸시면 x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풀어야죠. 알겠죠? 둘을 연립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도 되게 중요한 잘 나오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14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또 옆에 둘게요. 자, 14번을 가보면 일단 위의 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다 구하셨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고 밑에 거도 인수분해 되죠? 그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밑에 거 인수분해하면 14번 불러주세요. 2x 플러스 7? 땡큐. 그럼 x 플러스 a겠다 그죠? 네. 얘가 이거 잠깐만. 자, 얘 둘의 교집합에 마이너스 3만 존재할 때 a의 범위를 잡아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일단 얘는 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려놓으시면 이건 수직선을 푸는 게 안 헷갈리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빵꾸 뚫어주시고 4보다 크다 이렇게 하고요. 얘를 풀 때는 선생님도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7과 마이너스 a 사이겠다. 그렇죠? 이게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걸 뭐 지금부터 분리하는 것보다 풀면서 잡는 게 빠르겠죠. 알겠습니까? 얘 두 값 사이일 텐데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하나 올릴게요. 는이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는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 있겠죠. 난 지금 마이너스 3을 속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아하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을 넘어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맞는데 항상 부등호 체크할 때 뭘 체크해야 돼? 등호 체크.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에 딱 떨어지면은 얘가 포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가 봐봐. 파란색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한 개만 있는 게 맞잖아. 그쵸? 네. 즉 마이너스 a가 얘가 되는 거 인정. 넘어갔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얘만 포함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넘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상관없죠? 네. 상관없죠? 아직 포함된 없잖아. 네. 잠깐만, 4를 넘어도 되겠네? 네. 여기 5를 넘어가면 되는데 네. 안 되겠네요. 5 전에 내려와야 되겠다 얘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a가 5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는 체크. 만약에 얘가 5가 딱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얘가 답이겠죠.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정답. 이해됐습니까? 꼼꼼하게 잘 잡아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요런 류 문제가 제일 잘 나와야 겠죠. 보너식 버전에서는 얘가 나이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겠죠?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등호 체크 확실하게. 지금 있어요? 저거 한번 계산해 주시면. 요거? 볼까요? 5x-5 4x 더하기 x가 6 이하니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x가 잠깐 이상하네. 아닌데? 5x 마이너스 x가 12 x가 잠깐만요. 잘못 썼구나. 16 이하고 5x 마이너스 1 넘기고 넘으면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럼 이거 최대 영향을 주네요. 잠깐만요. 문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이 팁했던 그 포인트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답이 15죠? 네. 그렇죠? 잠깐만요. 선생님이 문제 잘못 읽었네요. 왜냐면 아까 쌤이 마지막 방에 0명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고민했었는데 요 말을 못 봤네. 빈방 없이. 그죠? 마지막 방에 0명이 되고는 빈방이 생긴 거니까. 그죠? 그 말은 마지막에 0을 민거 잘 잡았다. 여기가 0이 아니라 1이 되는 거. 그죠? 한 명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거 해버리면 아마 1이 깎여서 얘가 15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네. 거기 빈방 없이란 말이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방에 최소 한 명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시죠. 또 그 다음은 질문으로 받는 거 나을 것 같은데 질문 있나요 혹시? 이 9일차 테스트에서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 보시죠.
22번은 선생님이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좀 보니까 21번도 아예 못 푼 친구도 있어서 둘 다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차피 경우에서 하는 날이니까 경우에서 좀 해보시죠. 그때 21번은 지금 풀지 않고요. 오늘 어차피 정리할 내용 중에 하나가 조편성이라서 그거 하면 이건 쉽게 뚫릴 것 같아서 22번만 갈게요. 풀이는. 자, 22번 보시면은 300부터 800까지 중에서 홀수입니다. 홀수인 자연수. 각 자릿수가 모두 다른 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준의 문제였어.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풀 때는요. 300대를 다 해버리고 400대를 다 해버리고 500대를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제한이 3부터 8까지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기준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3땡땡인 케이스, 두 번째 4땡땡인 케이스, 세 번째 5땡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6땡땡인 케이스, 7땡땡인 케이스면 끝나겠는 거죠? 이게 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봤으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기준은 제일 좋은 건 이쪽 라인이 낫다.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게 보면 홀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홀수를 쓴 거랑 짝수를 쓴 거랑은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나머지 똑같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자식과 요 자식과 요 자식은 개수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가 계속 같겠죠. 알겠죠? 그게 구분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구분이 안 되면 5개 빨리 하면 되겠죠. 자, 얘를 진행하면 자, 3을 넣었어. 여기가 홀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1, 5, 7, 9. 4가지네, 그죠? 4가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 치면 여기 올 수 있는 건요?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그죠? 요 2개 빼고 나머지 8가지. 32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4를 쓴 케이스는 얘가 더 늘겠죠? 얘 몇 가지? 얘가 5가지. 1을 썼다 치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또 8가지. 40까지 되겠죠. 이걸로 밀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다 더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서술형 쓰기는요, 사실 쌤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쌤이 이제 수정이 필요한 친구 적어줬는데, 이런 기준 가는 친구 첫 번째, 뭐, 100의 자리가 3인 경우, 뭐, 이런 말은 쓰긴 해야 될 거예요. 알겠죠? 요걸 저렇게 3땡땡을 쓰면은, 뭐 애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관점에서 알겠죠? 어렵게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 월요일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쌤이 요 테스트는 물론 지금 우리가 전국국 그 기출 중에서 쌤이 이제 적당한 양의 어떤 테스트를 뽑아서 여러분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은 쌤 기억으로는 아마 그 스텝5에서 여러 번 몇 번 얘기 들었겠지만 그 지금 현재 고3 친구니까 2년 전 1학기 중간고사 때가 아주 그냥 힐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난이도 시험이 실제 나온 적이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비슷한 느낌이 드는 난이도고 요때 이제 쌤 기억으로 아마 4%일 것이 76점인가 그랬어요. 4%일 것이. 여러분대로 이제 환산시켜드리면 이제 2컷과 유사하니까 60점 후반대에서 아마 좀 뚫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시험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 상황을 그렇게 짐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 공통수학 원에 대한 실력을 올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 확실하게 복습하시고 해야겠죠? 이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도 있고요. 생뚱맞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예 근접하지 못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 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답습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공부죠. 이제 해야 되나겠죠. 어차피 킬러 문항을 몇 개나 잡아내고 중킬러를 몇 개 잡아내냐의 문제의 싸움일 텐데 그것들은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냐에 대한 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이런 어려운 문제에 앞서 이 쓰잘데기 없이 틀리는 문제들 뭐 특히 6번 같은 팀들이 많던데요.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이런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런 한 문제 한 문제가 이게 나중에 눈물 흘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고 쌤이 손을 댈 만한 문제는 12번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1번을 만약에 인수분해 잘 못 잡은 친구들은 야 11번 같은 문제가 객관식이 나오면요 밑에 걸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개할 때 상수항을 체크하는 게 센스인데 상수항이 똑같은 게 쌤이 알기로 5분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수분해를 도전하다가 막힌 친구들은요 이렇게 센스 있는 생각을 딱 해가지고 5번에 대한 상수항을 비교하면 상수항이 1 나오는 게 5번밖에 없어. 그럼 바로 대체 풀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머리를 계속 열어두고 있어야 돼. 이런 풀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아는 게 실력이죠.
그럼 공부할 땐 당연히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렇죠? 시험이라면요. 이런 게 보여? 그렇게 풀고 넘어가야지. 이걸 왜 인수분해하고 앉아있어? 이래겠죠? 시험 상황과 공부 상황은 대처가 달라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게 보이는 친구들은 인수분해 한 게 바보야. 시간 세이브 해야 될 거 아니야. 뒤에 시간 빡셌을 텐데, 그죠? 다 남겨놔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런 것들을 영리하게 잘 써가지고 척척척 찍어 풀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풀이가 필요한 건 12번부터라 판단됩니다. 가볼게요. 12번은 뭐 이 시험이 어려웠던 시험이라 얘기할 수 있으나 12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미리 얘기해드리면서 알겠죠? 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얘가 얘기하기를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k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죠? 뭐 정리는 했겠죠? x제곱 마이너스 넘겨붙이시면 2k 더하기 3x 마이너스이네요. 그 0입니다.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 다음에 뭐 근과 계수까지 당연히 다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k 더하기 3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때 얘가 그 다음 질문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5를 만족하는 k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게 이제 어찌 보면 돌발이잖아.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가 궁금할까? 이 시기 돌발이죠. 어쨌든 우리가 많이 풀던 그 패턴이 아니니까 돌발을 만났어. 항상 돌발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냐가 실력인 거야. 이거 만나고 무슨 생각하겠어? 제곱?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 만나면 뭐가 궁금하니? 여러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죠? X절. 그죠? 절대값 x죠. 그죠? 네. 절대값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풀죠? 절대값 푸는 기본문, 기본 이론. 내가 처음 보는 관계에 절대값이 있어. 어떻게 풀어야 돼? 양수분. 그렇죠. x의 부호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이게 정석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값이 개입된 문제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환경이야. 문제를 두 개로 찢어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x의 부호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저기 봤어. 여러분들 이 식을 보고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알파 베타의 부호죠.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아니더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알파 베타의 부호에 관심이 있어. 이건 써놨단 말이야. 네. 야, 부호가 어때 지금? 몰라요. 달라요.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겠지? 알파 베타가 있으면요? 뿔만 아니면 맞뿔이라는 얘기.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뿔만인 상황이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오라는 거고요. 뿔만인 상황 맞뿔이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결국 이제 1번, 2번 문제는 두 번 풀면 될 것 같은데 1번으로 엮으려고 봤더니 이거 무슨 문제야? 곱셈공식 아닙니까? 네. 엮으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4 알파 베타잖아. 그죠? 네. 대입을 하려다 봤는데 2k 더하기 3의 제곱 얘를 딱 봤는데 얘가 제곱을 하니까 위든 아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얘는 5인데 얘는 마이너스 5인데 어쨌든 쟤는 25란 말이야. 아, 분리할 필요가 없구나. 시간이 또 세이브 되겠죠. 네. 25 더하기 마이너스 8이구나. 풀면 k 값이 나오겠죠. 정답. 뭐 이런 문제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어디겠어? 아니 이걸 보면 부호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또 여기서 또 체크할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제가 부호에 신경을 쓰려 했는데 알파 베타의 부호가 가늠이 안 돼서 제가 이거를 네 가지로 다 분리하다 보니까 뭐 제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이걸 안 써놓고 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는 건 기본이야. 이건 풀이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읽고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이건 기본으로 쓰고 있는 거고 풀이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풀이에 넣으면 안 돼. 이거는 기본이야. 그냥 쓰는 거잖아. 얘가 말하는 건 식으로 써놓은 거잖아. 풀이는 그 다음 이야기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준비 태세를 좀 단단하게 해야 잘 잡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세요. 13번입니다. 아, 이거는 시간의 어떤 압박 때문에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계산이 좀 미스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식이 더러워서. 이건 사실은 그냥 단순한 항등식 대입 문제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식을
다 깔아서 푸는 게 좋을지 뭐 의미 해석을 하면 좀 의미를 잡아줄 수는 있는데 그다음 뭐 그게 도움되는 식은 아니라서 알겠죠. 이거는 만약에 못 푼 책 혹시 있으시면 요거 식을 다 때려 넣든 때려 넣지 않든 아마 대입하는 순서가 그죠? x에 뭐부터 넣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갖고 있는 fx, gx, hx, kx가 x 플러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연산 문제 아닐 거란 말이야. 이게 대입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 아, 이 문제가 상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의 환경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순서하고 이랬어야 될 거야.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바로 a 값이 나와버리는 구조거든요. 항등식 문제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를 무시해버리면요. 그 다음 갖고 있는 항들이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꼭 x에 1을 먼저 대입했어야 식이 엉키지 않았을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으면 아마도 요거 가지고 2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대입해야 되냐? x에 마이너스 3, 그죠? 요걸 대입했으면은 항등식의 성질을 잘 정리하면 그 다음 문자의 d가 나왔겠죠. 그리고 x에 3이냐? 3 넣어버리면 c가 나오고 하나 부족한데? 모르겠네요. 네. 뭐 대입을 해보시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산수화기 문제니까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대입을 풀면 돼. 요거 식을 넣어서 대입하든 뭐 투를 보고 대입하든 알겠습니까? 순서 선생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잡아드린 이유는 잠깐만요. 말로는 이게 뭐 안 맞네, 그죠? B, C, D, D. 마이너스면 0 나왔을 것이고 모르겠다. 지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요건 혹시라도 풀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알겠습니까? 항등식으로 해보시고 안 되면 따로 갖고 오세요. 그때 풀어드릴게요. 시간이 빠질 것 같아서 시간 남으면 선생님 같이 풀어줄게요. 14번 갑시다. 14번 14번입니다. x 구승 얘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것이고 여기 나머지를 구하는 환경인 거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 나머지는 몇 차식이지? 1차. 1차 이하식이죠. 네. 그쵸? 그럼 얘를 쓸 때 어떤 친구는 ax 플러스 b를 쓰고 나서 아마 일단 풀어볼게요. ax 플러스 b를 쓴 게 아마 가장 일반적 진행일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x에 뭐 대입해야죠? 2를 대입해야죠. x에 2를 집어넣어버리면 0은 2 넣어버리면 2a 더하기 b다. b는 마이너스 2a다. 됐습니까? 네. 적용을 하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a배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요 약분하는 문제죠. 약분해서 약분하면 x 구승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에 qx 더하기 a가 되죠. 그렇죠? 얘도 항등식이니까 x에 2를 또 2를 대입하면 2의 구승이 a다. 그래서 a를 구해서 식을 올라가 버리면 이 rx가 구해지는 뭐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요 버전도 꽤나 나오는 어려운 유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유의 문제 만나면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얘를 완전 제곱 나눈 나머지 구할 때 지금 어쨌든 내가 쓰는 봐봐 요 식과 나머지 식이 1차식인데 이 식이 어쨌든 얘랑 똑같은 거니까 요 다음 식이 지금 x-1을 항으로 갖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x-1로 인수는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봐봐 요 식이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1차식인데 바로 그냥 a배 x-2라는 항을 가지고 있어. 이걸 바로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생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얘가 어쨌든 x- 다 가지고 있어야 쟤랑 항등식이 연결이 가능한 문제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바로 쓰는 것도 괜찮고 아까처럼 이렇게 쓴 다음에 2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서 다시 넣어버리면 약분되는 구조를 갖는다. 알겠죠? 약분하고 다시 정리하면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완전 제곱식에 관계된 환경들은 뭐 이런 버전도 잘 나오고 앞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할 거예요. 이쪽에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약간의 여러분들이 어떤 해야 될 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인수분해 한번 하고 알겠죠? 약분한 다음에 처리하면 쉽게 보인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처리되겠나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가시죠. 15번입니다. 이게
이런 기출을 돌리면 아마 15번까지는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뚫어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만한 문제긴 해요. 보시죠. 15번입니다. px를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게끔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니까 그렇죠? 얘는 인수분해 들어가야 되겠죠.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복 2차식이니까 식의 모양을 잘 들어가 보면요. x 4제곱 그 가운데 거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2nx 제곱 더하기 9x 제곱 더하기 n 제곱입니다. 그죠? 2nx 제곱 마이너스 9x 나 뭐 잘못 썼죠? 마이너스네? 땡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봐봐. 이거 성경은 뭐죠? x 4제곱 마이너스 2nx 제곱 플러스 n 제곱과 마이너스 9x 제곱이 3x 제곱입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의 차의 형태로 만들어야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이런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숨겨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겠나요? 인수분해 해보면 합차 때리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얘가 이제 남은 건 이거야.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해라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보통 이렇게 정수란 표현을 쓰는 건요. 정리해놓고 찍으란 소리야. 알겠죠? 확실하게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여기야. 얘가 개수가 정수인 그 인수분해 가능하려면 봐봐. 여기 1, 1일 것이고 그렇죠? 여기 숫자의 조합이 이 3을 만들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 둘의 차가 어떻게 돼야 돼? 3이 되는 구조여야 돼.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이 얘가 뭐 1, 4라든지 2, 5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뭐 1n이라 보기 좀 애매하지만 여기서 두 숫자가 a, b가 있다 치면은 여기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넣을 건데 얘도 1, 1이기 때문에 얘 둘의 차가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래야 얘가 이제 2차식 인수분해 가능한 환경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결국 n이란 놈은 이런 꼴로 생겼겠지. 둘의 수가 차가 되는데 차가 3인데 100 이하의 자연수의 세팅이 필요한 거니까 제일 작은 수가 뭐겠어요? 1 곱하기 3인 거지. 그죠? 얘 1, 3이면 둘 다 가능하단 말이야. 인수분해. 그 다음은 2, 5 가능하겠죠. 그 다음은 3, 6 가능하겠죠. 찍기야 찍기. 어디까지 돼? 100까지 가려면 81까지 될 것 같고 90이는 되냐 안 되냐? 이 108 아닙니까? 그죠? 100 넘어가야 되는데 8가 답은 8개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건 어디서 캐치할 수 있냐? 정수란 말 때문인 거죠. 알겠죠? 뭔가 그냥 깔끔하게 끌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정리하고 때려 맞춰라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제 빡세지는 느낌입니다. 네, 16번 가시죠. 되겠나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16번 보시죠. 자, 16번은요. 방정식을 주고 다음을 만족하는 A, B를 잡아내라. 뭐 이 소리죠. 자, 풀이를 가볼게요. 첫 번째 식에서 준 거는요. 아무래도 근과 계수겠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고 두 분의 곱은 B다. 얘 둘은 실수고요. 얘네들은 허수죠. 허수. 이런 환경입니다. 그러면 봐봐 이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허근인데 얘 둘은 무슨 관계죠? 켤레 관계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 문제에서 좀 필요한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이게 실수 개수를 갖기 때문에 그는 켤레 형태를 띠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가보시죠. 자, 요 방정식이라면 요거는 적어놨을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베타는 실수다. 요 해석이 안 돼서 아마 이제 막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베타를 준 건요. 이 알파 제곱을 없애러 주는 거야. 이 근각에서 문제 경험을 좀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얘의 근이 알파는 베타니까 알파 대입하면요.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일 거 아니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b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죠?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왜냐하면 제곱과 얘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3베타에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B 얘가 실수다라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얘는 어차피 실수기 때문에 별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도움이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죠. 네. 허수는 어디 붙어 있어? 여기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더 정확히 따지면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3 베타가 알파의 켤레일 거니까 얘가 실수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켤레 복소수를 잠깐 마이너스 묶어버릴게요. 양변 마이너스 곱하는 거 실수 확인에 별로 상관없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양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플러스로 더 쉽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 계수 하나 있고 없긴 한데요. 더해서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켤레 복소수는요 그냥 더한 게 실수죠. 그죠? 왜냐면 얘가 A 플러스 BI의 구조를 띌 거고 얘가 A 마이너스 BI의 구조를 띌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더해져야 돼요. 한쪽에 만약에 2로 곱해버리는 순간 얘는 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B가 뭐 0이 아닌 이상.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게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수가 되려면 요 A가 얼마여야 되겠어? 3이어야 돼요. 요걸 거기 잡아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자식이 실수려면 저런 관계에서 켤레 복소수의 합이 나와야 실수가 만들어지니까. 알겠죠? 그럼 A가 3이 돼야 돼. 라는 게 나와버리면 이제 그 다음은 뭐 연산 문제라 D 밑에 있는 거는 통분해버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은 알파 베타분의 대입할게요. B분의 마이너스 A가 A니까 그쵸? A에 대입해서 B 처리하면 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 대한 센스 있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나? 알겠죠? 이것도 돌발 사항 중에 하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판단을 잘해봐라 라는 문제고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박스 문제밖에 없네요. 이제 17번 17번 가보세요. 공부하기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알겠죠? 이거는 꼭 별표 쳐놓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알겠죠? 어려운 문제로 잘 내는 버전의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17번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페이크라 좀 했나요? y는 fx 그래프가 얘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요 생각을 했겠죠? 먼저 썼든 말든 그죠? fx는 2x 더하기 3 얘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일단.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F알파가 알파 제곱이래 그지? 대입을 먼저 할게요. 이 환경이 있으니까 F알파가 2알파 더하기 3인데 요 근이니까 그렇죠? 얘가 알파 제곱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F베타 또한 2베타 더하기 3인데 베타 제곱이라는 얘기야. 그쵸? 네. 여기서 힌트 하나 잡아내야 돼. 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거 넘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 0이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더 마이너스 3도 0이라는 얘기지. 그죠? 네. 오케이? 여러분 요 상황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요 상황이 뭐냐면 문자는 다른데 2차식 똑같아. 알겠죠? 내가 지금 얻은 힌트가 요 두 개인 거야. 얘는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 야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나중에 또 언젠가 또 사용이 됩니다. 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알겠습니까? 네, 이건 꼭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이거 근데 인수분해 돼버려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알겠죠? 쌤은 안 구하고 밀고 가겠습니다. 안 구해지는 상황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근과 격수로 두 근의 합이 2라는 것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잡아낼 수 있겠죠. 상황이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세팅을 해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요건 알겠죠? 그리고 다시 문제 봤는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F1이 13일 때 fx를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다시 문제를 볼게요. 봐봐. 지금 F알파가 알파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제곱수보다는요 2알파 더하기 3이라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F베타도
2베타 더하기 3입니다. 그죠? 얘를 만족하는 우리가 fx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fx 어떻게 구하죠? 잠깐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f 알파가 알파고 f 베타가 베타인 2차 함수 fx. 이거 식으로 어떻게 세요? 요거 식으로 어떻게 세요? f 알파가 알파고 f 베타가 베타인 2차 함수 fx. fx는 최고치랑 모르니까 p로 잡을게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x. 혹시 이런 거 좀 해봤나요? 좀 어색한가? 인생 어때? 어색해요? 봐봐요. 이 식출원 패턴에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잘 봐봐. 이게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식을 또 뽑아내는 게 뭐 어렵지 않은데요. 쌤이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쉬운 버전부터 2차식 fx 대하여 그래서 예시가 편할 거니까 f 만약에 뭐 a랑 fb가 f AB를 할게요. 그냥 알파 베타 상관없는데 이거는 베타가 3이다. 이런 식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fx는 x 최고차 모르니까 p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3이다. 보통 뭐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죠? 한 단계 더 업 시키면 f 알파가 뭐 3 알파, f 베타도 3 베타. 이건 어떻게 돼? fx는 p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3x가 된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봐봐. 알파 넣으면 3알파가 되고 베타 넣으면 3베타가 돼. 그 말이 이제 그 3x에 알파를 대입한 식의 모양이니까. 요 모양 규칙을 따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기본 식 정리하는 포인트일 것이고, 요게 이제 문제를 엮이면은 이런 식의 문제 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만약에 문제 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가 할 때, 잘 봐봐, 할 때 f 알파는 베타 제곱이고 f 베타는 알파 제곱을 만족하는 알파 제곱을 만족하는 하는 2차식 fx에 대하여 뭐 이렇게 문제 나왔어. 알겠죠? 요 버전은 좀 어려운 버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 이해가 아직은 단단하지 않으니까 쉬운 버전만 내드리면요. 됐다. 1차 갑시다. 요거 다른 문제야. 인 2차식 fx에 대해서. 요거부터 좀 해볼게요. 봐봐. 자, 얘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얘를 만족한다는 건 근각의 수가 지금 두 분의 합이 3이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1번 문제가 이거고 2번 문제가 이건 거야. 이 상황도 되게 잘 나오는 상황의 소재이기 때문에 잘 들어봐봐. 요거들은 이해됐죠? 네. 그렇죠. 이건 기본식 만드는 패턴이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세팅해서 나와. 이렇게. 그럼 봐. 이런 2차 방정식 두 분이 얘일 때 근각을 세팅했고요. 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봐. 알파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고 베타에도 알파가 나와버리면 이건 식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얘처럼 알파에 대입했으면 알파에 대한 식을 줘야지. 그 식의 규칙이 똑같아야지 이걸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3x로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알파에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고 베타에 대해 알파가 나오고 이거는 식으로 못 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바꿔버려야 돼. 알파 베타의 식을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f 알파는 베타가 뭔데? 넘기면 3 마이너스 알파. 그죠? 네. f 베타는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문제 똑같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기에 해당하는 fx를 식을 적으면 뭐 fx는 최고차는 모르겠는데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 즉 알파 베타 넣었을 때 뭐가 나와?
3-x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fx 잡으러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게 잘 이해되는 친구들은요. 요 식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요 식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그죠? 네. 왜냐면 요 놈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이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x-알파와 x-베타일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까지 잘 투영되는 친구들은요. 첫 줄에 바로 얘를 쓸 수 있는 거죠. p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식이 저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x다 이렇게 fx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야. 이해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얘가 봐봐. 이렇게 제곱이 나와버리면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왜냐면 봐봐요. 제곱이 나와버리면 얘는 못 써먹어. 그러면 또 베타를 알파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바꾸려면 바로 바꾸기 좀 애매하고요. 일단 아까 했듯이 여기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0이니까 베타 제곱 자리에 3베타 플러스 1을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식을 f 알파가 3베타 더하기로 해놓고 다시 베타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알파에 대한 1차식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으로. 그렇죠? 네.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식을 탁탁 바꿔가지고 요 세팅처럼 식을 만드는 거야. 이해겠어요? 응. 이렇게 제곱을 엇갈리게 나오는 게 그나마 제일 더러운 버전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다른 거랑 다 같이 엮어서 좀 더 어려워진 환경이라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 상황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알겠죠? 스토리라인을 여기서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엮이는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소재를 던져줄 때 혹시라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거나 알겠죠?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카카오톡 보내셔가지고 좀 일찍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더 막 얘기할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그런 것들은 개별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뭔가 좀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시간을 내시면 알겠죠? 제가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라인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봐봐. 요 문제에서 저 라인과 엮여버리면 봐봐요. 우리 어디까지 했지? 요거 하는 중이었죠? 네. 잠시만요. 식이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요 놈의 근이 이제 알파랑 베타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fx 구하라는 거잖아. 네. 얘도 최고치안이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주심 잘 잡아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랑 얘고요. 뭐 사실 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쨌든 그 상태에서 얘를 만족하는 fx 구해라 그러면 p배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됐지만 그게 얘죠. 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플러스 식의 모양이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 p를 잡으라고 그거 하나 준 거야. f1이 13이다. 대입하면 p가 나와서 전개해서 최대값 구하시면 해결을 보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에서 뭔가 공부할 체크포인트 잡자면 첫 번째, 같은 식의 두 식의 그 등식을 주는 이유는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좀 끌고 가는 이야기가 있다. 라는 거 하나. 알겠죠? 얘는 자주 나온 놈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요 이야기거든요. 여기 더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렇게 식을 추론하는 2차 식의 추론이 이 근각에서 엮여서 알겠죠? 요렇게 많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라는 것들을 챙겨놔라. 요게 메인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가보시죠. 18번은 다시 풀어서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 문제 풀 때는 시간의 환경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알겠죠? 이런 이 냉정한 이성적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다시 푼다면 얘는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까볼게요. 자, 여기를 지울게요. 풀이니까. 자, 18번 보시면 t가 양수고요. 마이너스 t부터 t 플러스 4까지 사이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그런 문제죠. 그래프를 그리셨겠죠. 아래로 볼로. 꼭지점의 x좌표가 t. 그죠? 마이너스 t부터 나 지금 최대와 최소를 구할 작정이야. t 플러스 4까지 다 그을 때 이미 이제 좀 짜증 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왜? 이거 어디가 높은지를 모르잖아 지금. 그 말은 이 간격이 중요한 건데 이 간격이 얘는 2t 난단 말이야. 그죠? 여기는 어딘가 그었을 때 x가 t 플러스 4인데 여기 간격이 얼마야? 4죠. 그죠? 이 최대가 문제네. 범위를 짤 때 이미 딱 와야 되는 거야. 최대가 뭐가 문제인 거야? t의 범위가? 뭐보다? 4보다?
t가 뭐보다? 2t와 4 중에서 누가 더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t가 얼마일 때가 포인트겠어요? 2일 때겠죠. t가 2보다 크면 얘가 더 멀 거니까 얘가 최대일 것이고 t가 2보다 작으면 얘가 최대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아 이게 첫 번째 t가 2보다 작다면 그죠? 최대와 최소가 최소는 뭐 ft죠. 그죠? 네. t가 2보다 작으면 얘가 좁은 거니까 얘가 높겠네. ft 플러스 4가 되겠네. 최대. 두 번째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가 더 멀리 벌어진 거니까 그죠? 얘가 높이 올라갈 거 아니야. f 최대가 f 마이너스 t 최소는 그대로 없고 최소는 ft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요거 다 대입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둘의 합이 뭐 그죠? 합이 10이다. 풀면 t값 나옵니다. 요거 아마 근해 공식 한번 가야 되는데 그죠? 범위 잡아서 하시면 한 개는 풀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 구해서 또 마찬가지로 둘의 합이 10이다 하면 여기 답이 한 개 나오더라고요. 이 범위 안에 요 두 개를 구해주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범위를 자를 때 이미 뭔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분류를 잘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보통 논술형을 이렇게 더 빡세게 내지 않는데 얘네들 확실히 특이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아 논술형이 더 빡셌다. 아, 인정. 일단 인정. 아 요 두 문제는 이게 풀이 환경은 분명 그죠. 50분 내에 담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다라고 뭐 쌤이 봐도 인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 여러분 어쨌든 풀이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오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안 풀리는 거야 질문하면 될 것이고 풀이가 가능하면 잡아와야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 이런 20번에 21번처럼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자기 풀이 되게 중요해요. 쌤 제가 해석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풀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뭐라 해야 돼? 본인의 뭐라 해야 되지? 자기 자신의 풀인 거야 쉽게 말하면. 왜냐면 지금 너네가 이렇게 이상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고 있는 그런 풀이들 있잖아요. 그게 딱 본성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런 류의 문제 풀을 던져주잖아? 정말 열심히 복습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시험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수정하냐면 자기가 진행한 그 풀이를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혹은 이게 그걸 들고 오다 보면요 어떤 특정 문제들은 그렇게 풀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힘이 딸리니까 나 같은 눈이나 나 같은 힘이 없을 거기 때문에 답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풀이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힘이 딸리니까 멈춘 거야. 근데 나중에 선생님 풀이 봤더니 나랑 다르게 푼 거지. 그럼 본인이 착각합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틀리지 않았을 경우도 되게 많을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게 최적의 풀이니까 그걸 보여주는 뿐인 거지 원래 문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풀이가 좀 정리된 게 있으면 그걸 꼭 가지고 와서 그거를 좀 검증받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거는 수업 중에 여러분들 풀을 얘기하시면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알겠죠? 보통 그런 오픈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까? 따라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카톡하세요. 카톡하시면 내가 시간 날 때 와라. 수업이 안 들은다 와도 돼. 알겠죠? 지나가다 와가지고 질문하면 되잖아.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많이 좀 활용을 하셔야 자기 풀이 잡지 않으면 이 정도 레벨의 문제들은 이제 생각보다 실력이 잘 안 늡니다. 한계가 뚜렷해. 아무리 남의 풀이를 계속 연습해봐야 난 어차피 그 순간에 나는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부터 분석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잡혀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아예 아이디어가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봐야 알겠죠. 알겠죠? 자 가볼게요. 일단 어쨌든 20번과 21번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혼자 다시 풀어서 답을 잡아냈다. 오 잘하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줄 정도라겠죠.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판단했습니다. 자 20번부터 가보시죠. 자 얘는 지우고요. 이거 지워야겠죠. 2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A 3승 더하기 요거를 이제 그 뒤에 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낫거든요. 더하기 마이너스의 3. 선생님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인데 원래 공식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니까 마이너스 3에 아예 이렇게 쓰면 잘 보이거든.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저 식을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처리해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공식은 이걸 사용해라. 이렇게 나왔죠. 던져주는 힌트를 보니까 봐봐요. A 플러스 2B는 C 더하기 1이고요. 얘네들이 정수예요. 여러분 정수란 말은요. 때려 맞추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정수를 조금 내가 들어가 보면
여기서 뭐 건질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봤더니 A를 넘겨버리면요 2B는 C-A 더하기 1이거든. 그죠? 정수에 조금 더 기대보면 지금 6으로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봐봐요. 얘 짝수죠. 얘는 홀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C에서 A를 뺀 게 홀수라는 건 이 CA가 무슨 관계에 있을까? 한 개가 홀이면 나머지 짝일 거야. 얘가 짝이면 홀이겠죠. 뭐 이런 상황까지는 캐치됩니다. 이게 뒤에서 필요하긴 해요. 알겠죠? 자, 식을 가볼게요. 일단 1단계로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건 얘가 쓰라는 공식이 있잖아 지금. 그쵸? 그걸 적용하면 봐봐. 3개의 합. 천천히 3개의 합.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죠. 요걸로 제곱하면 제곱하면 되죠.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 제곱의 합.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잖아. 그쵸? 마이너스 AB가 요거 두 개니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C가 요거 두 개니까 플러스 2BC. 지금 거기 있는 공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 적용하는 거죠. 플러스 CA. 까지 나오겠죠. 그죠? 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야 돼. 그죠? 그럼 잘 봤더니, 여기 식에서 보시면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가 1입니다. 1. 그죠? 요까지 밝힌 친구들은 꽤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밝혀서 선생님 요 식은 그러면 얘가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2BC 더하기 C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쌤 입장에서도 나도 뭐 낸들 문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내가 다 그냥 아는 문제가 아닐 거 아니야. 나도 풀이하려면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쌤도 이제 점차 쌤의 어떤 수업 환경이나 아니면 좀 이제 여유 있는 그 진도 시간대에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쌤 같은 경우는 그 지극히 일반인의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예. 공부를 여러분들 좀 먼저 앞서서 많이 해서 알려주는 것 뿐인 거지. 알겠죠? 이게 수학적 머리는 쌤보다 루트쌤이 확실히 좋아요. 예. 루트쌤이 참 기가 막히게 찍어 푸는 풀이 잘 하시는데, 알겠죠? 쌤은 확실히 그런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논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풀어보는데 내가 첫 번째 여기서 막혔어. 이걸 해놓고 여기. 이걸 6의 배수를 어떻게 잡지?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냐? 나도 막히면 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자꾸 뭘 해봐야 돼. 그 자꾸 해보는 단계에 난 뭐가 보였냐? 얘를 제곱을 했어. 이거를 뭔가 문제의 상황을 딱 보고 요걸 제곱하면 되네. 이건 미친놈이야. 그런 놈 없습니다. 알겠죠?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해봤더니 뭐 안 먹혀. 버리고. 이걸로 해봤더니 안 먹혀. 버리고. 판단이 빨라야 돼. 전환이 빨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빨리빨리 버리고 뭔가 다른 접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걸리는 거야 이제. 내가 얘를 제곱을 해봤더니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 곱의 2배 플러스 4AB 더하기 곱의 2배 마이너스 4BC 더하기 마이너스 2CA가 1이다. 까지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나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왜? 이 문제 못 풀고 있었으니까. 알겠죠? 그러다가 얘랑 똑같은 걸 발견한 거야. 그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4AB 더하기 4BC 이거 넘기면 되겠죠? 넘기면 더하기 4BC 더하기 2CA 더하기 1이잖아. 그쵸? 그래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여기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6AB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6BC 플러스 3CA 더하기 1을 발견한 거야. 여기가 선생님의 미소 타임이. 알겠습니까? 막 풀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A도 해봤다, B도 해봤다, C도. 나도 그래. 너네랑 그걸 빨리 해야 돼.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이 수능 문제 더 그렇거든요. 쌤이 수능 수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수능 가면 이런 걸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실력이냐면요. 이게 A로 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아닌 걸 빨리 감지해. 어떤 친구는요. 여기 욕심부려서 뭐 7분, 10분, 물론 내신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5분 쓰고 있어. 어떤 친구는 똑같이 A로 들어갔어. 3분밖에 안 썼어. 어떤 친구는 똑같이 A로 들어갔어. 1분밖에 안 썼어. 어떤 친구는 A로 싹 봤더니 아닌 것 같아. 버렸어. 이게 실력이에요. 다 A란 풀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언제 치고 빠지냐의 문제인 거죠.
그 시간을 쓰는 그 시간 자체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캐치해야 돼. 이게 지금 먹힐 건지 안 먹힐 건지 빨리 체크해야 돼. 안 먹혀 빨리 버리고 전환시켜야 돼. 고집 부리면 안 돼. 전환. 다른 거 없나? B 한번 해볼까? 아니야 빨리 버려. C 한번 해볼까? 아니야 빨리 버려. 할 게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할 게 없으면 공부 안 돼 있는 거지 사실. 도구가 많이 있어야지. 알겠죠? 그런 것들 자체가 실력이에요. 발상이 실력이 아닙니다.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알겠죠? 수학적 머리의 실력이 아니야. 판단이고 뭐 어떤 행동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빨리 두들겨 보시면 이런 기분 좋은 발견을 하는 순간 오면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도 발견했으니까 이럴 줄 모르고 나는 진행한 거야. 알겠습니까? 발견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런 좀 어려운 처음 보는 문제는 알겠죠? 그러면 봐봐. 자 여기서부터 이걸 감당할 실력은 있어야 되겠죠? 자 6이 나왔어. 땡큐인 거죠. 6으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얘는 못 묶으니까 더하기 3CA 더하기 1만 남았습니다. 그죠? 아 얘가 문제인 건데 그죠? CA가 짝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얘가 짝수면 얘까지 6의 배수니까 나머지 1이야. 일단 6의 배수잖아. 그쵸? 해서 내가 요걸 두들긴 거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인데 C-A가 이 관계 때문에 얘가 얘 둘의 차가 홀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한 놈이 짝수고 한 놈이 홀수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둘 중에 짝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서술하긴 해야 되겠지. 따라서 나머지는 1이다.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생각보다 대단한 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찾기 어려운 게 숨겨져 있는 거죠. 알겠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 연습해보고 경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박스 문제였습니다. 21번 가보시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21번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힘들지? 네, 그래도 선생님 1시간 내에 열심히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풀어보십시다. 21번입니다. 네, 21번입니다. 얘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였을 거라 판단되고요. 이게 아마 또 시험 환경이었으니까 50분 내에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진 않았을 것 같고, 그죠? 다 끝난 다음에 또 1시간 또 있지 않습니까? 오답하는 시간. 그때 이제 자기가 시간대 못 푼 문제를 쫙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때 풀 때는요, 시험지 하지 마. 연습장에 푸세요.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요. 지우개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22번을 21번, 3번 풀었어. 쫙 풀어. 풀이가 막 지가 봐도 그지 같은 거다 지워버린단 말이야. 아니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살려두시고 다음 장을 피세요. 다시 푸세요. 깔끔하게. 또 이상해? 다시 푸세요. 다음 장. 그리고 이제 내가 답이 안 나온 이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 들고 나나 루트셈을 찾아야 돼. 아마 여러분들쯤 되면 여러분들의 풀이를 정확히 분석해줄 만한 사람이 강사밖에 없긴 할 거고, 저기서는 그게 뭐 풀이는 조금씩 도움 되겠으나 또 가끔 이제 질이 좋은 조교들은 이제 그런 분석도 잘해주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 루트셈을 찾아오셔야 그 풀이들이 어떤 효용성을 갖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건 빨리 버려야 되고 이런 거 검증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풀 때는 자기 연습장에 푸세요. 알겠죠? 넓게 푸세요. 넓게. 연장 한번 줬고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니까 넓게 푸시고, 어찌됐든 자 얘를 가보시면 얘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첫 번째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C가 있습니다. 여기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있는 상태. 잠깐만요. 이런 어려운 문제수로 좀 꼼꼼하게 가야 돼서 fx가 마이너스 x 제곱을 시하는 이런 거.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최고치 함수가 마이너스 1인 fx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는 순간 이제 빨리 대응해야지. 여기가 알파 콤마 0이라는 얘기. 여기가 베타 콤마 0이라는 얘기구나. 그죠? 그때 아마 요걸 많이 안 썼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 점이 지금 그죠? 이 직선과 이렇게 이 직선은 x 절편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알파 콤마 0을 지나죠. 집어넣으시면 알파 넣으면 0이 돼서 a 알파가 1입니다. 잡아보시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말하는 식을 정리하러 가야 되는데 힌트가 뭐냐면 첫 번째 fx는 gx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니구나.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이고 삼각형 ABC 넓이가 6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가를 이 첫 번째 힌트를 대응하기 위해서 fx 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요 식은 어떻게 만들어 놨겠어요? fx는 뭐 알파랑 베타 지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제일 빠르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대입. 그러면요, gx 여기 있죠? ax 마이너스 2 됐죠?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gx도 이렇게 쓰네요. 이걸 여기 써서 연립해서 나중에 이거를 적용하면 뭐 식은 똑같이 나올 건데 아무래도 얘랑 연립하는 거니까 얘가 알파 콤마 0을 지나잖아, 그렇지? 이 기울기가 a인 거니까 a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랬습니까? 어차피 이거 연립 환경으로 처리되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 가지고 이제 fx는 fx 마이너스 gx가 아니라 gx 마이너스 fx 써보면 무슨 중요하지 않은데요. 얘를 넘긴 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 더하기 a배 x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됐나요? 인수분해하면요.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a가 나옵니다. 얘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데, 그죠?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건데, 되겠습니까? 알파는 근이 이미 나왔고, 얘 근이 얼마야? 베타 마이너스 a겠네요. 그죠? 얘가 알파 더하기 3이야 이거죠.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요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넘기면 어디다 써볼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 넘길까? 음수라서 싫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a 더하기 3이네요.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넓이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쵸? 얘가 말한 요 알파 플러스 3이 여기거든? 그죠? 이게 지금 여기 간격이 얼마나 소리야? 3이라는 얘기죠.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 공부 포인트 하나 잡아드릴게요. 대입에서 식을 정리하면 요 높이는 금방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기울기가 얼마야? a지. 무슨 말이야? x가 1 증가할 때 y가 a 증가한다 이 말이지. 이 기울기 의미가. 맞아? 그러면 여기서 x가 3 증가했으면 여기 길이 얼마겠어요? 3a겠죠. 그죠? 이 기울기로 뭔가 길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 좀 활용하는 풀이를 하세요. 뭐 대입에서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한 정보가 다 나왔어. 밑변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 있어. a 더하기 3이야. 밑변 길이. a 더하기 3이고요. 높이는요? 얘입니다. 3이. 알겠죠? 넓이 구하시면 a 값이 나오겠죠. a 값이 나오면 알파가 나올 거고 베타가 나오겠죠. 다 구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의 진행에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쌤은 지금 쌤 생각에는 아마 이런 식의 진행의 키는 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느낌으로 보면 요 ax-1이라는 식이 훨씬 더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깔끔하고. 그쵸? 근데 연립에는 확실히 부적격이고요. 이걸 연립해서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 관계식을 통해서 식을 막 돌릴 텐데 돌리다 보면 이 식들이 이제 뭔가 정리가 안 됩니다.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식을 어떻게 잡냐도 많은 전환이 필요할 수 있어. 알겠죠? 식을 이렇게 잡았다가 안 돼? 저렇게 잡았다가 안 돼? 식장도 다양하니까. 알겠죠? 문자를 어디로 가나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과 고민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쉬었다가 정원에 수업 하시죠. 이렇게 보시고 개별 질문 있는 친구 하시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 있구나? 저번에 자, 바로 가보시죠. 정호연 쌤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쌤이 여기 도형 관련된 문제 전까지만 이제 그죠? 대략적인 정리를 해드리고 숙제로 드리긴 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좀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그 컨비네이션이나 팩토리얼 쓰는 문제라기보다는 그죠? 다 그냥 하나하나 적어서 대응하는 문제가 초반에 나오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뒤에 이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풀이 환경이 펼쳐지는 문제가 있긴 할 텐데 자 일단 3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숙제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요거 2번 문제가 지금 다 걸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도로방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우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있으면 그 문제 많지. 잠깐만.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런 걸 도로망 문제라 부르긴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A, B.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라. 요거 중학교 때 혹시 안 봤나요? 처음 보나요, 여러분? 보긴 봤어요? 그럼 그때 풀을 배웠다는 건데, 그죠? 기억이 안 나는 거구나. 이 중학교 때 이제 요 풀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경로를 다 적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요? 한 가지. 그러니까 답을 다 쓰는 거야.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요? 두 가지.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한 개가 올라올 거고 한 개가 올라올 거니까 두 가지. 이성 보이니?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은요.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 한 가지. 이거 올라오니까. 여기는요? 얘들 더 합쳐서 세 가지. 툴 알겠어요? 네. 얘는요? 세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10가지, 10가지, 20가지. ASB까지 총 20가지의 경로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뭔가 풀이법이라기보다는 모든 지점을 다 잡아가면서 한 거죠. 그냥. 알겠죠? 그때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 선생님이 지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숫자 적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내가 가는 방향에 대각선으로 보이셔야 돼요. 대각선. 이렇게 가야 엉키지 않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도로망 문제는 대각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봐봐. A에서 B로 갈 때 내가 첫 번째 여기 두 개를 기점을 잡아서 풀었죠. 그렇죠? 이 대각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A에서 B로 갈 때 요 두 대각선을 지나지 않고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B로 갈 때 저 두 점을 둘 다 지나고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경우의 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빠뜨린 거 없고요.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저 둘 말고는 갈 길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대각선을 잘라가면서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를 보시면 얘는 뭐 도로망이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인데요. 이렇게 있는 거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푸시면 돼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라. 첫 번째 대각선 여기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 대각선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한 개 한 개 올라올 거니까. 그 다음 대각선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뭐죠? 여기서 온 두 가지밖에 못 오니까. 네.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없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 이 라인은요? 네 가지, 다섯 가지, 9가지. 여기 몇 가지겠어요? 5가지 올라올 수 있겠죠. 14가지가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풀이법 정도를 체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세요 그냥. 오늘은 뭐 선생님 많이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정리할 게 없으니까. 18번. 네, 보시죠. 18번. 18번 좀 이상한가? 그렇지? 볼게요. A가 혹시 뭐 답이 나오면 답이 틀렸나요? 그것이 않고 가고 있습니다. 얘는 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 A-2B 더하기 C는 8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구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건 뭐 열심히 대입해야죠. 알겠습니까? 일단은 뭐부터 대입하면 낫겠어요? B를 넣으면 낫지 않나? 그죠? B만 또 작다 쪽이니까 B를 박아놓고 A, C를 막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이렇게 쓸게요. 환경자가 좀 편하게 하게 8 더하기 2B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대입을 편할 거 아니에요. 그 순서도 B, A, C로 표를 만들게요. 이렇게 표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보시죠. B가 큰 거부터 할까요? 3이면 그죠? A 더하기 C를 어떻게 만들어요? 3이면 얼마냐? 14냐? 그죠? 그러면은 A부터 넣을까요? A가 지금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네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면 넘기면 10 뭐야? 결정 내내냐? 15 답이네. 그쵸? 맞아요? B가 3이면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A가 마이너스 2가 0이면요? C는요? 14 쭉 가겠네. 어디까지 갈까요? 얘가 4까지밖에 안 되니까 얘가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 가능하죠? 네. B가 3일 때는 요만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B가 2일 때는
2를 넣어버리면 A 더하기 C가 10인가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1. 13? 되죠? 쭉 가서 4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야? 4는 8. 그죠?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돼요. B가 1일 때. 이거 어디까지 가지? 잠깐만요. 뭐 계속 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거 여기도 규칙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적은 거 알겠죠? 1일 때 어떻게 돼요? 1이면 A 더하기 C가 얼마가 돼? 10. 그쵸?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얼마야? 11부터 4까지. 됐습니까? 네. 체크 좀 해볼까? 이거 몇 개지? 4부터 15까지 몇 개야? 12개. 네, 12개. 빼고 1 더하면 됩니다. 네, 몇 개죠? 10개네, 10개지. 그쵸? 몇 개죠? 8개. 뭐 이렇게 밀고 가겠네, 보니까. 알겠습니까? 제약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B가 3 이하로 음수까지 가능한 거니까 정수입니다. 알겠죠? 그럼 쭉 내려가면은 여기 아마 이게 12, 18, 6, 4, 2 빵까지 처리가 돼서 알겠죠? 따라서 더하면 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거 다 미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특이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전혀 없나요? 37번이요. 37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재생 목록에 발라드 3곡, 힙합 4곡이 담겨져 있다. 7곡을 순서로 정하여 차례로 한 번씩 들으려고 한다. 발라드 2곡은 연속해서 듣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는 경우를 구해라. 요거는 이웃하지 않는 문제네. 발라드를 A, B, C라 치고요. 힙합을 뭐 X, Y, Z, W로 할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거 영도에 발라드를 연속해서 나열하지 마라 이 소리 아니야? 네. 그지? 그죠? 2곡 이상이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영도야? 7개를 1년로 나열할 때 요거 3개 이웃하지 마 이 소리잖아.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기억 안 나? 안 되겠어. 엄마 뭐라고 아니 쌤이 뭐랬는지. 봐봐. 이거 7개를 나열할 때 네. 이거 3개는 이웃하지 마라. 요 문제인 건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어떻게 풀어? 저거 한 개로 쳐야 되겠어. 아니지. 그건 이웃하는 경우지. 그 여섯 번. 내가 저번 시간에 혹시 여사폰으로 풀면 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죠? 민서 어떻게 풀어야 돼? 모르겠어요. 자, 몇 필기장 있습니까? 거기 적혀 있을 텐데. 준혜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팩토리얼을 써야죠. 그렇죠. 네. 승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4개 하고 넣는 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니 대화에 주어가 없지. 주어를 좀 얘기해 줘. 뭐라고? 빈칸 만들기. 뭐 그래 뭐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뭐부터 나열해야 돼? 얘부터 나열해야지. 얘죠. 나머지 집답은 나열하시고 사이사이에 끼워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 얘 나열하면요 4패. 그쵸? 네. 그리고 그런 케이스를 세팅해 놓고 그러면 빈자리에 한 개씩 넣어야 돼 얘를.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의 빈자리가 있잖아. 형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없이 3. 그렇 5C 3. 자 지금 맞구나. 5C 3. 그 다음에 3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건 뭐 이웃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뒤에 문제 받기 전에 여기 어차피 오늘 해야 될 유형 마무리 마무리 시키고 뒤에 진행할 게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쌤이 정리해주는 문제가 3가지입니다. 도형활용 문제랑 조편성 문제랑 대진표 작성 문제인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 이미 해버리고 나서 뒤에 풀이를 또 받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금방 정리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서 이제 경우의 대한 기본 이론들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쌤 이제 유형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죠? 그 유형을 정리할 때 이제 정리해드릴 유형이 도형 활용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지 라는 거 정리해주는 거니까. 알겠죠? 자 도형 활용은 이런 겁니다. 보여? 자 도형 활용 문제는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조합의 활용이죠. 왜냐하면 도형은 그 선택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문제로 예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반원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정도 점을 찍고요. 여기 하나, 둘,
3개 정도 가보죠. 네. 자, 저 상황에서 질문될 수 있는 것들,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삼각형 개수. 여기 있는 7개의 점들 중에서 3개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이 몇 가지죠? 어떻게 진행하죠? 일단 7개의 점 중에 몇 개 필요해? 3개. 7, 3 하시고. 그럼 3개 선택하면 삼각형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수에서 뭘 빼야 돼? 그죠?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 선택 빼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잘 나오는 문제는 직선 문제입니다. 직선의 개수. 얘는 어떻게 구하죠? 하나의 직선을 그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어떻게 해야 되겠어? 7C부터 해야지. 근데 이게 여기 있는 2개의 점이 모두가 다 다른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겹치는 게 좀 있죠? 그럼 뭡니까? 4개, 일직선 위에 4개의 점 중에 2개 선택한 건 빼야죠, 일단. 다 겹치니까.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왜? 한 개는 있는 거니까. 삼각형은 다른 점이죠. 삼각형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빼고 끝. 그죠? 얘는 한 개는 줘야지.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버전이긴 합니다. 선분의 개수. 정리니까 다 하시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 점들 2개를 이어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몇 개겠어요? 몇 개 필요해, 점? 2개, 7C.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분은? 끝, 그냥, 알겠죠? 다 다르죠? 점이 다르면, 선분이. 선분은 그냥 여기 이긴 거지. 요거 다 다르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올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몇 개의 점이 필요해? 4개. 7C4 하시고요.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사각형이 안 되는 게 뭐 있을까? 일단 일직선이 4개 점 안 됩니다. 4C4 한 개 빼시고요. 또 뭐 있어? 그렇죠. 일직선에 3개 뽑고 나서 위에 한 개 뽑아버리면 삼각형이죠. 사각형 안 됩니다. 즉 4C3 4개 중에 3개 선택, 그 다음 여기 있지 않은 하나, 둘, 3개 선택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평행사변으로 갈게요. 이렇게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좀 가볼까?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 몇 개야?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세로로 된 4개의 선 중에 몇 개 선택? 2개 선택. 그러고 나서 가로로 된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서로 다른 평행사변에서 세트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로 이 직각 쪽에 정리 좀 하러갈게요. 직각삼각형. 원 위에 8등분한 점이 있습니다. 8등분. 8개의 점, 8개의 점. 자, 8개의 점에서 첫 번째 질문.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개수. 자, 요 놈은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직각이죠. 그죠? 원 위의 점들 중에서 직각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 지름이 필요하죠. 얘는 지름 핵심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름입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은요, 봐봐. 하나의 지름에 요 두 점을 선택하고요. 나머지 점들 엮으면 이거 직각 아니? 직각. 요걸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와? 6개.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겹치지 않습니다. 빗변이 틀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4.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직사각형은 이런 거예요. 봐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생각해봐. 직사각형은 여기가 다 직각인 거니까 얘를 대각선을 다 그어버리면 양쪽이 직각이죠. 이게 지름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원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쪽도 뭐가 돼야 돼? 지름이 돼야 돼. 직각이니까. 그래서 지름 몇 개 있어? 4개 있죠.
4개의 지름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름 2개 다 뽑아버리면요, 그거 연결하면 직사각형이야. 왜? 직각 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지름의 개수거든요. 지름의 개수. 요 지름.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도형 관련 얘기는 이 정도면 뭐 기본 유형은 충분하다. 여기서 이제 뭐 약간의 조건들 끼면 뭐 알아서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조편성이죠. 조편성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볼게요. 조편성과 나열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조편성도 문제 예시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중 3개의 조를 편성할 때, 첫 번째 2명의 조를 편성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 4명, 1명 편성. 세 번째 3명, 2명, 1명 편성. 이렇게 분류 좀 해볼게요. 자, 얘를 조편성하는 경우의 수부터. 알겠죠? 자, 조편성하면 이런 거죠. 저 6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1번부터 풀면요. 2명을 이렇게 조를 짜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풀면 돼? 6명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돼? 6명 중에 2명 선택. 그리고 나서 2명을 여기 넣어. 2명 선택해서 넣었어. 됐어요? 남은 4명 중에 또 2명 선택. 해서 여기 넣었어. 시대가 치죠. 남은 2명 중에 2명 선택해서 여기 넣습니다. 꼭 얘가 경우의 수를 구하면 1인데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 중복이 생기죠. 중복이 몇 개 생기죠? 중복이 몇 개? 3팩. 그쵸? 왜 3팩이야? 같은 묶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이기 때문에 나누기 3팩, 중복이 3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복이 3팩 되냐면,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이유 좀 봅시다. 봐봐. 우리가 지금 둘 넣고 조편성 끝 이렇게 푼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봐봐. 처음에 A, B 넣고 CD 넣고 EF 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에 A, B를 넣고 그 다음 EF를 넣고 그 다음 CD를 넣는 거야. 얘는 이제 여기 위에 다른 경우란 말이야. 실제로 같은 경우죠. 좀 더 써볼게요. 처음에 CD 넣고 A, B 넣고 EF 넣는 경우, 또는 CD 넣고 EF 넣고 A, B 넣는 경우, 또는 EF 넣고 A, B 넣고 CD 넣는 경우, 또는 EF 넣고 CD 넣고 A, B 넣는 경우. 쌤 어떤 순서 쓰는지 알겠죠? 그쵸? 이렇게 6개가 중복이 됩니다. 여기는 다른 걸로 들어가 있죠. 알겠죠? 그러면 왜 6개야? 봐봐. 개수가 같은 애들은요, 순서가 상관이 없다 보니까 나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수의 묶음이 3개야?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6개 중에 4개 선택, 남은 2개 중에 1개 선택, 1개 중에 1개 선택 꼭 쓰시고 알겠죠? 얘는 중복되는 묶음이 몇 개야? 하나, 둘, 2개밖에 없잖아. 나누기 2팩. 왜냐면 4개는 중복이 될 리가 없으니까. 명수가 다르니까 이게 순서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6개 중에 3개 선택, 남은 3개 중에 2개 선택, 남은 1개 중에 1개 선택. 여러분 끝. 중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게 이제 조편성까지 하는 방식이고요. 알겠죠? 만약에 뒤에 문제에서 봐봐. 요 조편성을 할 때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조편성 문제에서 요런 멘트가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봐봐. 3개의 조를 편성하여 뭐 A팀, B팀, C팀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3개의 조를 편성만 해 이게 아니라 3개의 조로 편성해서 야 얘는 A팀, 얘는 B팀, 얘는 C팀이야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 3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하면 명수는 다르지만 나한테 뭐가 있는 거야? 애들이 들어간 3개의 조가 있는 거죠. 이건 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팀입니다. 다른 팀이네. 다른 조죠. 그죠? 얘네들한테 A, B, C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3팩 해야지. 그러면 A, B, C 아니면 A, C, B 아니면 B, A, C 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곱하기 3팩 해야 됩니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조편성 관련된 문제 풀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조편성으로 끝나는 문제인 건지 조편성을 진행한 다음에 나열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 건지는 잘 판단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게 이제 배정을 뭐 하는 경우인 건지 아니면 조만 짜면 끝나는 건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조편성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편성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유형화시킨 문제가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대진표 작성 문제예요. 자, 조편성이 이제 한 버전으로 나와버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대진표. 이렇게 부전승이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A, B, C, D, E, F 6개의 팀이 있어. 6개의 팀을 여기다 대진을 짜는 거야. 이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나왔습니다. 뭐 풀이 간단한데요.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니까 쌤이 경우의 수 첫날 그랬죠.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 풀이를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 대진표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대진표가 이렇게 있어. 이해는 해야지. 이런 게 있어. 여기에 내가 A, B, C, D를 집어넣는데 만약에 A, B, C, D를 이렇게 넣는 경우랑 B, A, C, D를 넣는 경우랑 이 같은 경우로 봐야 될까요? 다른 경우로 봐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너의 생각은? 대진표 작성하는 내 입장에서 이건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죠. 어차피 A, B 붙고 C, D 붙고 이게 놈들이 붙고 그죠? 그러면 C, D, A, B는요? 같은 경우로 봐야 될까요? 다른 경우로 봐야 될까요?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왜? A, B 붙고 C, D 붙고 D 붙고 상황이 똑같잖아. 그지? 어떤 실력이 있다면 뭐 거기에 비례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다 같은 경우. 그래서 헷갈려요. 왜? 중복이 되게 많아.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제 제여기의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야 여기는 1회전이야. 여기 2회전이야. 이렇게. 경기의 순서를 정해버렸어? 그럼 다른 경우죠. 이렇게 바뀌는 경우.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인 대진표는 다 같은 경우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집어넣어 버리면 되게 헷갈립니다. 중복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서부터 조편성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자, 조편성을 이용해서 밑에를 분류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자, 6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 짜는 거잖아. 그쵸? 그 위에 6명이 출발하는 거야.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를 분리할 때 몇 명 보내야 돼. 2명, 4명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즉 4명과 2명의 조를 짜는 거야. 알겠습니까? 2명은 일로 가고 4명은 일로 가고. 알겠죠? 그럼 처음에 4개, 2개로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요게 조편성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개 중에 4개 선택, 2개 중에 2개 선택. 이러면 끝 일단. 1단계 끝. 그러면 얘 둘은 끝이야. 얘 둘 바뀌는 거 말은 상관없잖아. 그렇죠? 네. 4명이 남았어. 다시 찢어야죠. 몇 명씩? 2명, 2명씩 찢으면 됩니다. 그럼 끝인 거죠. 4명을 2명, 2명 찢은 조편성. 4명 중에 2명 선택, 2명 중에 2명 선택 나누면 100?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진표 작성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착 찢어 넣으시면 알겠죠? 가볍게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라. 자, 요런 이제 그 조편성 문제와 대진표 문제까지는 이제 틀만 잡히면 잘 풀리는데 이제 또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봐봐요. 남학생이 4명이 있어요. 쌤 봐봐요. 여학생이 3명 있습니다. X, Y. 2명, 3개의 조를 짤 거야. 를 2명씩 3개의 조를 짤 때. 할 때 남자끼리 같은 조가 되지 않도록 조를 편성하시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남자끼리 같은 조가 존재하도록 편성하시오 라든지. 알겠죠? 정리하는 김에 같이 가버리죠. 남자가 끼리 조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존재하도록. 뭐 서로 6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편성 문제를 푸는데 간혹 이렇게 조건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공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풀어. 그냥 너네가 여기에 맞게끔 상황을 뚫어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기대 풀면은 못 잡습니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봐봐. 내가 풀어볼게. 요거부터 가볼게요. 자, 남자끼리 같은 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남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넣을 때 남자부터 집어넣고 거기 여자를 집어넣냐?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남자를 한 명씩 집어넣는 거지. 남자 A, B, C를 세 개의 조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 것 같아? 남자 3명을 비어있는 3개의 조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 한 명씩 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몇 가지일 것 같아? 제일 몇 가지일 것 같아? 3가지? 3가지? 왜 3가지야? 6가지? 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왜냐면 어디에 들어가 상관없으니까. 알겠죠? 3패가 아닙니다. 알겠죠? A, B, C 3가지. 이해돼? 얘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잖아. 왜 조가 지금 이름이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여자 3명을 여기 자리에 하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넣는 경우의 수는 3패, 나열이죠. 되게 특이해지잖아, 그렇죠? 조건이 끼면 조편성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풀어내는 문제인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예도 한번 해볼게요. 남자끼리 같은 조가 되는 게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해놨어. 해볼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남자 3명 있으니까 2명은 한 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부터 선택을 합시다, 일단. 알겠습니까? 그러면 3명 중에 몇 명 선택? 이 풀어볼게. 3명 중에 2명 선택. 됐나요? 왜 걔는 한 조야? 그럼 A, B다 칩시다. 한 조야. 얘부터 어디 집어넣자. 지금 3군데가 비어있잖아, 그렇지? A, B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 거까요? 얘가 한 조니까 한 군데 들어가면 되잖아. 몇 가지야? 3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이 조에는 지금 이름이 있어 없어? 없어. 사람 들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구분돼 안 돼? 안 돼. 자, 얘를 저기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삼실 할 게 없잖아. 이해됐어요? 구분이 안 되니까. 얘가 뭐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끝났어, 얘는. 아직도 빈조, 구분 없는 조 2개 있습니다. 남자 1명 남았고요, 여자 3명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자부터 늦게 오냐, 알겠죠? 남자 C를 이 둘 중에 한 군데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민간 몇 가지인 것 같아? 한 가지죠. 그래, 비어있잖아. 아, 제가 그렇게까지 그렇죠? 할 건 아닌 게 아니 비어있어 그냥 알겠죠? 가벼운 얘기니까 뭐 그죠? 둘 중에 하나 그죠? 근데 구분이 없으니까 아직 한 가지죠. C가 들어갔어요. 이제 구분되죠. C가 있는 거나 C가 없는 거나. 그러면 C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번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명 있잖아. 3명 중에 하나 선택. 여기 넣었어. 얘는 자동이야. 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편성이 조건이 개입하잖아? 어려워. 알겠죠? 공식 없어. 인식 잘하고 잘 넣어야 돼. 알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옆으로 보시면 잘 풀릴 거다. 자, 이제 우리 몇 개 없었던 숙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0번부터 조금 이제 빡세지는 그런 숙제였겠죠. 그죠? 좀 빡세지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 어쨌든 쌤이 순서대로 좀 집어넣다 보니까 초반에는요 사실 다 쉽게 말하면 몸빵 문제입니다. 알겠죠? 다 집어넣고 다 따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할 풀이라는 게 없긴 해요. 알겠죠? 근데 좀 뭐 선이 안 되거나 기준이 잘 안 잡히는 문제 있습니까? 56번이요. 56번이요. 56번 이제 해볼 수 있을 거야. 아, 이해돼? 이렇게 대각선 기준으로 다 적어봐봐요. 이렇게 공사장 빼고 알겠죠? 그러면은 답까지 할 수 있을 거니까 도전해 보시고요. 안 되면 다음 시간 풀어드릴게요. 또 52번이요. 52번 또 54번 알겠습니다. 자, 52번부터 갈게요. 52번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안 할 테니까 그런 풀이를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2번 가보시죠. 얘가 이제 저번에 그냥 교란 순열 문제긴 한데 상황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죠? 네, 거기에 있는 그 독특함에서 뭔가 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었다면 좀 쉬웠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좀 빡셌지만 답은 구했을 것이고 중요한 건 답은 다 구할 수 있는 그냥 다 그죠? 그 수용도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 보시면 회장, 부회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A, B로 합시다. 회장이고 부회장이니까 그죠? 부회장. 쌤처럼 구체화를 시키는 게 풀긴 편해요. 확실히 그죠? 그리고 그냥 일반 회원 1, 2, 3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장과 부회장은 서로들의 책을 가져가면 안 되고 회장, 부회장만 그죠? 얘네들끼리 책을 맡기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상관없는데 5명이 다 각자 자기 책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의 수 구하래요. 이거 수영대 문제 맞죠? 그렇죠? 근데 수영대 문제 하다 보면요. A, B는 어차피 봐봐. A, B는 어차피 A는 B 책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B는 A를 못 가져가잖아.
그러면 결국 1, 2, 3 중에 두 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를 수용도로 하면 어떨까? 상관없을 거 같아? 상관이 있을 것 같아? 상관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어.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알겠죠? 선생님 어차피 얘네들이 1, 2, 3 중에 두 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환경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는 판단이 쓰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죠.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 그리고 나서 2패. 얘가 1을 가져다 치고 2가 쳐. 끝. 남은 책은요. A, B, 3이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이 자기 책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니까 1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A, B, 3이 다 가능하네요. 1을 A가 가져갔으면 B3 남았죠? 3B밖에 안 되겠다. B3 남았죠? 아, 이거 쉬운데요. 3이죠. B 가져서 A3 남았죠? 3A밖에 안 되겠다. 3을 가져갔으면 A, B 가능하고 BA 가능하겠다. 그렇죠?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4. 이렇게 푼 게 베이스였을 거 알겠죠? 쌤은 저렇게 묶어쳐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죠. 못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가능한 풀이긴 합니다. 알겠죠? 이걸 다 넣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아, 모든 케이스가 개수가 같게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캐치했으면 쉬웠을 것이고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환경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있습니까? 아까 몇 번이었죠? 54번이었나요? 아닌데? 54. 54입니다. 자, 얘는 뭐 이제 쌤도 뾰족한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건 다 해야죠. 알겠습니까?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팁을 줄 만한 것도 사실 없는. 알겠죠? 왜냐면 그냥 해야 돼. A, B 두 사람이 한 번씩 경기를 하는데 A의 이기는 수가 B보다는 이상이어야 돼. 그렇게만 표시해 놓을게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1, 2, 3, 4, 5, 6, 7 진행을 했을 때 A가 4번, A를 4번 넣을 거야. B를 3번 넣을 거야. 그죠? 다 집어넣어. 대신 A가 계속 많이 이기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이건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누가 이겨야 돼요? A가 이겨야 되겠다. 그 다음은요? A가 이겨도 되고 B가 이겨도 되고 좀 넓게 잡겠습니다. B가 이겨. A가 이겨. 그죠? A, B가 돼버리면 그 다음 당연히 A죠. 그렇죠? 그 다음 AA 갔으면 뭐가 되겠어? B. 넓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선도 그어주면 더 잘 보이겠다. 그죠? A, B. 됐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올게요. 자, AAA 왔으면 여기도 AB. AB 내야 되겠다. AB. 얘는 게임 끝. 그죠? 하나 체크. 그죠? 네. 왜 A가 4번 이겼으니까. 그다음 AAAB가 왔으면 다시 AB. 좀 틀 잡힌다. 여기 게임 끝. A가 4번 이겼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B죠. AAAB 했으면 아직까지 AB 가능하죠. A 했으면 게임 끝. B. 또 게임 끝. 여기 A가 될 거 아니에요. 요날 끝났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AAB가 이거 내리는 게 낫겠다. 그쵸? 도움이 안 되네요. 이렇게 내리는 게 낫겠다. AAB가 됐으면 AB 가능하죠? AB. 네, 여기 AB 가능하죠? 게임 끝. A 4번 이겼어. 게임 끝. 그 다음에 AABA 여기 B죠. AABA 여기 써놓을까? AA 여기 A네. 그죠? A 2번, B 2번이 A는 무조건 그렇죠? 갈게요. 그 다음 AABAB니까 여기서 네, AB 그죠? 게임 끝. 게임 끝. B 3번, A 4번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ABB A로 왔어. AB 가능하죠 아직? 네. A 게임 끝. B 게임 끝. 밑에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잘 정리해서. 야 이거 풀어서 답 잘 나왔어? 그거 연습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이제 그 경험치를 쌓아가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됐나요? 또 있습니까? 여기가 약간 다 고로판이긴 해요. 알겠죠? 이거 초반전이라 또 58번 보시죠. 58번은 그나마 좀 손을 댈 만한 문제긴 합니다. 뭔가 설명할 만한. 58번은요. 어차피 경우에서 얘도 어차피 몸빵을 해야 되는 건데 n과 54의 최대 공격수. 오늘까지 하죠.
공약수 M이래. 근데 양의 약수 개수가 6이 되도록 그 말은 잠깐만요. 요 놈의 약수가 N인 거잖아. 그지? 여러분 그 2의 만약에 3승 곱하기 3의 제곱의 양의 약수 개수 몇 개인지 어떻게 구하죠? 양의 약수 개수. 플러스 1 곱하기. 그렇죠. 여기 하시죠. 네. 1, 2 돼서 12개.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M을 먼저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소유수분을 다 하세요. 이거 27 곱하기 2잖아요. 2 곱하기 3은 3승. 그죠? 네. 그러면 얘를 약수일 거기 때문에 M이 될 수 있는 게 요놈들의 소유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약수가 얘가 말한 대로 어디 갔냐? 6개가 되려면 2는 한 개 가져가야 되고 3을 2개만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구조에서 18개의 약수의 개수가 생길 수 있는 6개 약수 생기는 게 요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M부터 잡아야 돼. M이 18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나 뭘 잡냐? 얘와 얘의 공약수가 18이 나오는 n 값을 찾아라. 이래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럼 n은 뭐가 되겠어? 18의 배수여야 돼. 18 가능하고요. 36 가능하고요. 54는 안 됩니다. 54는 이제 약수가 54가 되기 때문에 이되겠지. 54와 54는 최대에서 54니까. 탈락. 그 다음 54에다가 또 18 곱하면 얼마냐? 얼마야? 54에다가 18 더하면 72? 70이 됩니까? 얘가 18 곱하기 6인가요? 아닌데? 뭐야? 4. 4. 얘는 3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90 되겠죠? 그렇죠? 끝!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요게 답이 아니다 하면 되겠죠? 이것도 다 차근차근 떼. 지금 여기 파트 문제는 다음은 약간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네, 차근차근 떼 넣으시면 나오는 그런 문제고요. 아직까지 뭐 뭔가 정리의 결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숙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형호에서는요. 여기 저번에 우리 하지 않았던 40번부터 기본 유형들 40번부터 대집에서 49번 10개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풀어보시고 저번 시간에 60번까지 드렸죠. 그렇죠? 61번부터 빡센 문제 되긴 할 텐데 14일 뭐가? 오늘 20번 13번 30개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총 60개입니다. 이거 반 정도 풀어놔야 그 다음에 또 반을 할 거니까 뒤에도 빡셀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일주일이 있으니까 요즘 시간 많잖아요. 자 그래서 네 61번이니까 우리 90번까지 갑시다. 알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자, 화수목이 너무 알았어. 그 극한이어서 80번 10개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하겠죠. 이렇게 해서 소문이만 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뒤쪽 문제 좀 어려운 게 꽤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쌤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풀이 잘 정리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까지 수업 진행했는데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인사 잘했어. 신문이 보기 예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뮤직분 스케줄 있고. 아이고